지금 우리 한인의 이 문화 강좌가 그 기업체의 스폰에 의해 가지고 이 후원에 의해서 지금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짧은 그 광고 영상을 그 시작할 때 잠깐 시청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강좌는 그 유튜브에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SNS가 활성화돼 있고 유튜브 자체가 그 소통하고 홍보하고 공유하는 그런 의미인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선생님들은 우리 줌에 보면은 이 비디오 필터에서 여러 가지 이 그 꾸미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얼굴을 뭐 가리고 싶으신 분은 가려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뭐 오픈해도 크게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강좌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좌가 끝나면은 제가 그 유튜브 그 URL을 한인의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서 보시고 다시 복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간단히 이 한인회 그 후원사 홍보 영상을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이시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자 무료 문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유명 강사 및 교민사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무료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강좌는 한인 기업의 관심과 사회공헌 그리고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한인 회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강좌를 위해 기업의 참여와 한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더 후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강좌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신가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9월 오늘이 2일인데요. 그래서 9월 한 달은 이 문화강좌 주제를 누구나 쉽게 하는 디자인과 영상 제작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사회의 이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다 터득하시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진행해 가면서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전개를 할 것인지는 좀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보면은 주로 지금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물론 이제 왓츠앱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실 건데 서로 어떤 카드 뉴스 형태의 이미지에다가 어떤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구를 집어넣어서 홍보하고 이렇게 이 자기 마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지금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과 다음 차시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차시 두 번에 걸쳐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또 진행도 해왔지만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앱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전반부에는 지금 주로 제가 쭉 전체적인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초기에는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한인회에서 1시간 반이 너무 시간이 길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정규 과정은 1시간으로 지금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1시간이 끝나고 최대 1시간 20분이 넘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생님들께서 뭐 원하시고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 더 지연이 돼도 크게 무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시간씩 해서 이 한 달에 4회인데 4회 이 과정을 다 이 마스터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앱인데요. 미리 캔버스는 물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지만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세상 쉬운 디자인, 가장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카드 뉴스를 디자인할 때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은 디자인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좀 창작성을 발휘해서 가독성이 좋게 상대방한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잘 전달할까? 짧은 시간 내에. 예, 그게 관건인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본 샘플을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해당된 이미지나 텍스트만 바꾸면은 내가 디자인한 것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미리 캔버스고요. 그래서 물론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저작권 프리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상업적으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근데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심화 과정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소리 들려? 어, 지금 이렇게 이런 디자인들을 여기에 있는 틀은 그대로 놔두고 제 사진만 집어넣고 이런 문구들만 내가 텍스트를 해서 이걸 만드는데 불과 시간이 5분, 10분 이내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렇게 버킷리스트라는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고 거기 해당된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나타내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대표 페이지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그림 몇 장과 텍스트, 이미지 몇 개로 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디자인해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라든지 여기에 글씨를 넣는다든지 글씨체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자가 필요한 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툴들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걱정이 없는 무료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이 한인의 문화 강좌도 지금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유튜브 활용하신 분들은 유튜브 이렇게 이 채널 아트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썸네일 이 미리 보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죠. 이런 것들도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전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순서대로서 오늘은 쭉 한번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쉽고 직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무료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한테 좀 이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의 미리드라는 IT 기업에서 개발한 무료 디자인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이제 최근에 나와서 지금 현재 한 4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이 회사는 이 스마일캣 비즈하우스라는 이런 포토북 사진 인화를 우리 옛날에 디지털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인화해주고 전단지를 디자인해주면은 그것을 출력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왔던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플랫폼이 필요하겠네 해서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데 지금 대박이 됐죠.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템플릿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분구하고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무료로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숙지를 하셔서 꼭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즉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지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이미지나 영상, 프레임, 폰트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자료를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온라인에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창출해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과 업무에 관련된 안내문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이런 데 게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무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포스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선생님들 중에 망고보드나 캔바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신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망고보드보다 훨씬 더 미리 캔버스가 편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더 이 폭넓게 망고보드는 유료 버전이고 좀 사용의 제약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여기에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이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트, 스타, 여러 가지 단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특정 요소 한 개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즉, 한 개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화면에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요소 한 개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쓰셔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쓰는 것은 저작권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트가 보니까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하트 하나만을 내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써야지 파워포인트 내가 작업을 할 때 거기다 써야지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트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다른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요소라든지 파일,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업로드해서 내가 미리 캔버스 이미지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내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을 미리 캔버스에다 업로드해 가지고 썼을 때는 그것은 미리 캔버스하고 별개로 그 저작권 소유자한테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저작권을 확인해서 써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PPT로 작성을 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문서를 MS 이 파워포인트하고 100%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할 때는 그 저작권, 폰트 저작권, 특히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정품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폰트에 대해서는 다 이 저작권을 사용하도록 허락이 돼 있지만 만약에 내가 특수 폰트를 다운로드 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폰트 저작권도 본인이 확인을 해서 써야 된다.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한 PPT 파일은 공유 배포할 수 없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첫 번째하고 똑같은 이제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파워포인트하고 100% 호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워포인트로 개별 이미지로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요소 하나를 전부 다 파워포인트에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요소를 내가 파워포인트에다 집어넣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내 파워포인트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개별 요소로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에는 5개를 분리시켜서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맨 첫 번째 특정 요소 일개만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로 다운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PPT 파일은 공유 배포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PDF라든지 JPG라든지 PNG,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했을 때는 개별 요소가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PPT 파일에 포함된 요소를 다른 문서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물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는 도중에 제가 좀 이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바로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창에다 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아까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롬에서 접속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미리캠퍼스닷컴이라고 이 주소창에다 치고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 5초 회원가입, 로그인하기 이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5초 회원 가입을 하든 로그인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해서 박인환이가 미리캔버스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을 그 사이트에 서버에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도 내가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디자인했던 내용들을 다시 차후에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면은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지금 여기는 회원 가입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회원 가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내가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에 내 계정이 한 개가 더 생성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셜 계정 로그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그 로그인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을 지원을 해주면은 반드시 이 소셜 계정을 쓰십시오. 별도로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계정의 홍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을 가능하면은 만들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소셜 계정 로그인 서비스를 하는 곳은 회원 가입을 하지 말고 이것을 쓰는 것을 저는 이제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회원 그래도 나는 회원 이 미리캠퍼스 회원 가입을 할 거야 해서 로그인을 이제 가입을 했으면은 여기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 안드로이드 버전 이 OS를 많이 쓰는 그 스마트폰을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가 아니라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이 구글 계정을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앞으로 구글, 크롬과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디지털 생활하는 것이 편리해지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하면 여기 이제 로그인이 됐죠.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강사가 이제 여기 전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기와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 배경이 없는 그 하얀 도화지 화면이 뜨게 되고요.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디자인했던 그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캔버스 디자인을 만드는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 이런 상단 메뉴와 문서를 설정하거나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좌측에는 편집이 가능한 템플릿, 내 파일, 사진, 텍스트 여러 가지 배경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메뉴와 좌측에 있는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서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내 디자인은 기존에 내가 디자인했던 이 내용 파일들이 문서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저장이 있다고요? 본인의 컴퓨터가 아니고 이 미리 캔버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내 컴퓨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에 들어가야 되고 인터넷이 돼야 되고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 이것을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 디자인이 템플릿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설정을 들어가는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캔버스 사이즈 이 가로 픽셀 가로 세로의 픽셀로 해서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문서 편집에 대한 복사, 화면 추가 여러 가지 메뉴, 삭제 이런 메뉴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편집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템플릿, 작업 공간,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검색하는 메뉴, 그다음에 요소, 그다음에 텍스트, 테마, 동영상 이런 배경, 다양한 이 편집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업로드,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내가 업로드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쓰겠다고 할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제 컴퓨터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제가 여기 메뉴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절차가 먼저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번에 내 파일 업로드를 클릭을 하면은 내 컴퓨터의 폴더가 윈도우즈 탐색기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올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 이 문화 강좌 했던 화면 캡처하는 영상도 있고 한윤의 로고도 있고 제 프로필 사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컴퓨터에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업로드해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사진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벚꽃이 내가 찾고 싶어. 가을이니까 단풍 사진을 내가 찾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단풍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이 미리 캔버스 서버에 있는 이런 사진들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든 사진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 픽사베이라는 그 전 세계 이 사진 작가들이 무료로 공유해주는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픽사베이에 들어가서 더 많은 사진 중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소는 보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컬렉션, 일러스트, 조합, 애니메이션, 선, 도형, 프레임, 차트, 표, 화살표 내가 궁금한 메뉴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거기에 해당된 것들이 다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별표가 필요해, 하트가 필요해, 물음표가 필요해.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고 검색을 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오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씩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텍스트도 보면은 텍스트는 크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먼저 이 조합 텍스트 이게 지금 조합 텍스트인데 조합 메뉴가 선택됐을 때 보이는 건데 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굴대굴 조선 굴림체 요 밑에 있는 글씨 세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조합 텍스트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조합은
여러 개의 글씨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조합 텍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타일이나 특수 문자에 들어가면은 또 각 다양한 스타일의 텍스트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특수 또 문자가 여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문서를 디자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테마, 동영상, 배경, 뭐 찌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 실습을 하면서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다 여기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지금 클립보드에 가상 저장, 저장 공간에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내가 이제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목을, 이 문서에 대한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 여기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모양의 저장 아이콘을 눌러서 이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미리 캔버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누르지 않고 나오면은 이렇게 작업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나중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했던 것들을 이제 문서를 불러오려면은 내가 다시 컴퓨터를 켜서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작업 공간에 들어가고 내 디자인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동안에 작업해서 저장해 놓았던 것들이 여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목록을 보고 내가 필요하면은 그것을 다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저장을 하는 것은 지금 미리 캔버스 서버에 저장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근데 이 문서를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 다운로드 메뉴를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웹용, 인쇄용, 동영상. 그래서 우리는 주로 웹용을 쓸 거예요. 인쇄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을 때 미리디라는 회사가 요 미리캔버스라는 앱을 개발을 했는데 원래는 자기가 인쇄 사진 인화 회사였고 인쇄물 출력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만든 것을 그 미리디 회사로 바로 전송을 해서 출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우리는 주로 웹용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웹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 파일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JPG는 어떤 겁니까? 배경 화면이 있는 이미지 파일이 JPG고요. 그 다음에 PNG, 배경이 없고 이미지가 있는 파일이 PNG 파일이고 PDF는 포터블 도큐멘트 파일이고 PPT는 파워포인트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이 PNG 파일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시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모든 페이지 1에서 17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 요게 1페이지지만 여기 문서가 총 17페이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 17페이지 문서가 이 압축이 됩니다. zip 파일로 압축이 돼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서 중에 이미지를 쓰기 위해서는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 나는 요 1페이지 한 장만 내가 사용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 선택을 눌러서 모든 페이지 클릭을 해제를 하고 1페이지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바로 JPG나 PNG나 PDF, 바로 PPT,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내 컴퓨터에 탐색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위치, 어디 위치에 저장이 될 건지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저장할 그 다운로드한 이미지에 이름을 부여를 하고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은 비로소 내 컴퓨터에 그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캔버스가 아까 이 MS 파워포인트하고 100% 호환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도 미리 캔버스 이 슬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아까 요 상단 메뉴 중에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아래쪽에 보면은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도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페이드 효과를 할 건지, 페이드 효과는 천천히 나타났다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페이드라 그러죠. 그래서 페이드 효과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방향도 어떻게 할 건지, 스타일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자동으로 할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3초 붙어서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초에서 자동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3초가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런 식으로 이 마우스를 포인터를 클릭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화면이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자동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수동으로 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이 설명을 하고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눌러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3초 지나면은 다음 화면으로 무조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3초 이내에 내가 여기에서 멘트를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화면과 내가 멘트하는 게 일치하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이 미리 캔버스 파일을 지금 우리 한인의 단체 카톡방에다 올려주면은 선생님들이 똑같이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작업은 못하고 보기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공유를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공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단에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디자인 문서 공개 여기를 ON을 하게 되면은 여기 URL이 있고요. 그래서 이 URL을 복사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밴드 여기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URL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공유 링크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5번 항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기만 가능할 건지,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를 해서 복제를 해서 직접 네가 수정 편집이 가능하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공유하기 전에 권한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정을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그 설정해 준 조건대로 상대방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기만 가능한 걸로 해서 제가 우리 한인의 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말레이시아 문화강좌 방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옵니다. 이것은 우리 부회장님이 만드셔서 말레이시아 음식 홍보 이 미리 캔버스 홍보 이미지를 이제 우리 방에다 올려놓으신 건데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본인의 컴퓨터에서 뜹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 우측 아래에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 홈으로 갈래? 슬라이드 쇼를 할래? 좋아하기를 보낼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뜬 것은 보기 가능만, 보는 것만을 권한을 부여해서 보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복제 가능하고 보내게 되면은 여기에 메뉴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복제하기 메뉴가 떠요. 그러면 복제하기를 눌러주면은 내 서버에 내 작업 공간으로 이 파일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좀 작업에 탄력을 붙이게 하시려고 하면은 단축키를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단축키를. 그래서 단축키는 여기에 있는 단축키는 꼭 미리 캔버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그 맥이 아니고 윈도우즈 컴퓨터를 쓰시면은 전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축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프로그램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메모장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다 내가 파일을 저장하기를 파일이라는 메뉴에 폴더 이제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를 누를 수도 있지만 그냥 작업 편집하는 도중에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것은 꼭 미리 캔버스가 아니고 모든 컴퓨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들은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문서 작업하는데 굉장히 좀 가속도가 붙죠. 그래서 물론 이걸 몰라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자주 쓰는 것들 이것들을 많이 쓰죠. 저장하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잘라내기, 실행 취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굳이 여러 개의 메뉴를 거쳐서 들어갈 게 아니고 쉽게 쉽게 작업할 수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은 좀 선생님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카드 뉴스를 만드는 앱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글그램, 뭐 글씨팡팡 이런 것부터 그런 게 제일 이제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지금 이제 고등학생 수준 정도 되는 것이 지금 이 미리 캔버스고요. 글그램은 초등학교 수준, 글씨팡팡은 중학교 수준, 그다음에 그 이제 미리 캔버스는 고등학교 수준, 그다음에 대학교 수준은 캔바. 그래서 캔바가 이런 그 카드 뉴스를 만드는 최고봉이라고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캔바나 미리 캔버스 둘 중에 하나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면은 일상생활이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나 캔바도 배워야지 미리 캔버스 배워야지 두 가지를 다 하시면 좋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사용하기가 쉬운 미리 캔버스만 확실하게 배워놓으시면은 캔바는 충분히 선생님들이 독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 그랜저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벤츠나 BMW, 포르쉐 운전을 못하는 거 아니죠. 단지 조금 처음에 접근할 때 약간 이제 어색한 부분은 있겠지만 다 기본 이 컨셉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캔버스만 제대로 배워놓으셔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캔바로 접근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더 쉬운 글씨팡팡이나 글그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얼마든지 공부하시지 않아도 바로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지금 강의 회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말이 막 빨라집니다. 빨리빨리 하고 이 진도를 나가야 돼서 제가 강의를 너무 완벽하게 했습니까? 전혀 그냥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완벽했습니다. 그러면은 헬렌님이 손 드셨는데요. 네? 헬렌님이 손 드셨어요. 박수 치신 거 아닌가요, 헬렌? 박수입니다. 예,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경 쓰고 봤더니 잘 안 아, 보이는데. 헬렌 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얼굴도 보여주시면은 이 금상첨화 이 200점짜리인데요.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접속하신 분은 화면 분할해서 실습하실 수 있도록 하실 줄 아시나요? 모르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거든요.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는 듀얼 스크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싱글 스크린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화면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다 크롬 화면을 띄워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X표가 있거나 이 사각형 두 개 겹쳐 있고 일자가 있는 메뉴가 보이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여기 우측 상단을 보니까 X나 일자나 사각형 두 개 메뉴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보기.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전체 화면 종료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 화면 종료를 누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ESC를 누르시면 돼요. 이스케이프 키를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이스케이프를 누르면은 이렇게 갑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들이 X 사각형 두 개, 일자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신 분은 채팅창에 1이라고 써주십시오. 안 보이신 분만. 그럼 다 보이신 거죠? 자, 다 보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화면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롬을 띄워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사각형 두 개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작아져요. 물론 본인이 설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화면 크기가 이렇게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으실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됐으면은 내가 적당히 화면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화면을 키워 놓으시면 돼요. 조절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 보십시오. 되셨어요? 네. 네. 예. 되셨으면 이제 이때 크롬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크롬을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크롬을 실행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롬 화면이 뜨는 게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크롬 화면이 여기까지 떴습니까? 아니요. 크롬 화면이 뒤쪽으로 나와요. 뒤쪽으로 나와요? 뒤에 배경이 크롬이고 우리 줌 화면이 앞에 있는 걸로 그러면은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니까 크롬에서도 여기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고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크롬 화면이 전체를 덮으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기를 눌러서 제 컴퓨터가 지금 부하를 많이 받아서 예.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안 되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2를 써주시면은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다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크롬을 실행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다 미리 캔버스를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다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미리 캔버스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화면이 열려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저도 로그아웃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열려야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다 이를 써주십시오. 채팅창에다. 나는 여기까지 됐어. 네. 예. 채팅창이 맨 가운데 아래에 있습니다. 채팅이. 네. 다른 선생님들 아직 안 오셨나요? 예. 제니퍼 선생님, 미미 선생님 아직 예, 제니퍼 선생님 되셨고 미미 선생님 우리 지율이 도율도 다 됐죠? 네. 네. 이매경 선생님 안 되신가요? 이매경 선생님도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까 제가 로그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리 캔버스에 기존에 회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나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쓰겠다 그러면 바로 로그인하게 들어가면 되고요. 아니고 나는 회원을 가입을 할 거야 하면 5초 회원 가입을 누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눌러도 아무거나 눌러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저는 로그인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미리 캔버스에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여기 회원 가입하라는 메뉴가 뜨죠. 그런데 나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 아이디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그 팁이지만 만약에 나는 그래도 미리 캔버스에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별도의 이 이메일 주소를 넣지 마시고 여기 구글 이 지메일 주소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메일 로그인, 이메일 계정을 요구하는 곳에 회원을 가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왜 너 구글 계정 써? 하고 절대 그 태클을 걸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앞으로 이 디지털 생활을 하실 때 계정을 단순화시키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생활을 활동을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할 거니까 저는 구글을 누르겠습니다. 구글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바로 여기 로그인이 이제 구글을 계속 로그인해 왔기 때문에 로그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묻습니다. 로그인 유지를 안 함, 로그인 유지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내가 쓰는 것만 나만 쓰는 경우에는 로그인을 유지하게 해놓은 것이 편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공용 컴퓨터를 쓴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인 유지 안 함을 해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공용 컴퓨터인데 내가 로그인 유지하기 하고 가서 만약에 작업을 끝나고 내가 자리를 뜨기 위해서 X를 눌렀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아이디로 미리 캔버스를 쓰고 싶어서 들어왔어. 그런데 화면을 켜는 순간 박인환이 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게 뜹니다. 그러면 내 작업 공간에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다 그 사람이 볼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디지털 생활을 하실 때 항상 공용 컴퓨터에서는 크롬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곳이든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반드시 로그오프를 하고 컴퓨터를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생활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여기 X를 닫고 나와버리면은 그냥 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그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 타인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야 된다. 그걸 꼭 유념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로그인 유지하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요. 자, 여기까지 와보십시오. 안 되시는 네. 분은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얼마나 이 편리하고 이 좋냐면은요. 오늘 제가 계속 오후 내내 운전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는데 한국 시간으로 5시가 넘었는데 5시 반이 됐는데 오늘 강좌 시간에 그 공지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공지가 안 올라와서 이거 빨리 공지를 해야 될 건데 우리 그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스케줄 조정이 이런 게 될 건데 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잠깐 세우고 5분 사이에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올리고 다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이 있는 데다가 글씨만 여기에 다른 글씨가 써져 있는 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9월 문화 강좌. 그다음에 여기 다 글이 세 줄이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다 그냥 누구나 쉽게 디자인 영상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 줌 이미 내 거 로그인 하니까 여기 아까 업로드해서 여기 줌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냥 여기서 카피 앤 패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요거 써놓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것만 써서 그냥 다운로드해서 우리 사이트도 올리고 다시 운전했거든요. 그걸 만드는데 불과 5분이 채 안 걸린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아놓으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안 오신 분 채팅창에다가 2라고 쓰십시오. 2. 나는 아직 여기까지 못 갔어. 여기에 본인의 이 아이디가 나와야 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다 와야지 선생님들이 다음 주 목요일 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 번씩 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런 거 없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꼭 여기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까지 다 익혀놓으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수업 시간은 지금 10시가 넘었지만 이 10시가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여기까지는 오늘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줄리아 선생님 어디가 잘 안 되시는가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로그인이 안 되셨나요? 줄리아 선생님? 자, 로그인 다시 볼까요? 그리고 로그아웃, 만약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로그아웃 할 때는 여기 계정, 이 계정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워크스페이스 나의 정보 로그아웃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확인 하게 되면은 지금 바로 이 초기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내가 미리 캔버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하기 누르고 여기서 여기.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거 묻는 거 귀찮아. 내 컴퓨터니까 항상 로그인 돼 있으면 좋겠어 하면은 바로 여기를 체크를 하면 되죠. 체크를 하고 로그인 해버리면은 이렇게 바로 대디자인 쪽으로 바로 들어가죠. 작업 공간으로 템플릿. 여긴 템플릿이고 작업 공간. 여기 작업 공간은 지금 내 디자인 여기에 그동안에 내가 쭉 사용했던 이런 이 작업 공간 이런 내용들이 쭉 다 나오는 거죠. 여기 다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그 밀캔버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내 드라이브, 내 즐겨찾기 휴지통이 있고 작업 공간이고 템플릿은 이제 여기에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이런 카테고리별로 있는 디자인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든 거, 내가 무슨 요리 홍보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걸 클릭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 사진만 내가 만든 요리로 바꾸고 여기에 글씨만 바꿔주면은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홍보 리플렛을 만든다든지 음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환경, 학교, 교육, 특히 이제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템플릿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모집, 그 다음에 섹션, 카드,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명함, 유튜브 썸네일이 유튜브 채널의 대표 이미지죠. 영상의 대표 이미지가 이게 이제 썸네일이고요. 그 다음에 명함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틀은 그대로 쓰고 여기에 이름만 딱딱 바꾸면은 내가 디자인한 것처럼 명함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채널 아트. 이 채널 아트는 유튜브 내 채널의 대문이죠. 내 대문을 타인이 왔을 때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유튜브 채널인데 채널 아트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이미지만 바꾸고 글씨만 바꾸면은 자기의 채널을 홍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이 수만 가지의 이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뭘 쓰려고 할 때 제일 이제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어느 영상이 유사한 거고 어떤 걸 내가 이 샘플로 삼아서 내가 그걸 수정하고 편집을 할까 그걸 찾는데 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시간 날 때 여기서 한번 쭉 봐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네. 만약에 이런 거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윷놀이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윷놀이판이 필요해. 그러면 이것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림들만 좀 다른 걸 재밌게 바꾸면은 내가 새로 디자인한 어떤 그런 멋진 윷놀이판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여기서 시간 나시면은 한 번씩 쭉 봐가지고 이런 이제 명함도 여기다가 사진만 제약껏 넣고 여기에 이름 넣고 연락처, 이메일, 팩스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제 개인 명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디자인할 때 불과 5분, 10분이 채 안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미리 캔버스가 뭐고, 사용상에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로그인해서 들어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까지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이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줄리아 선생님, 아직 성공 못 하셨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자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여기 저 왼쪽 아래 음소거 여기 옆에 보면은 위쪽 방향 꺽쇠가 있어요. 화살 꺾기가.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크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선택 중에 지금 선생님이 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거 하나씩 바꿔가면서 말씀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한테 전혀 안 들리고 있거든요. 곧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시스템에서 실제 동작이 되는 마이크와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체크해 놓은 마이크가 서로 어드레스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한테 내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선생님한테 안 들린다 그러면은 요 스피커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나 다른 동급생들이 안 들린다는 이야기는 내 마이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하셔야 돼요. 지금 음소거 해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마이크 선택이 잘못돼 있을 수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볼륨이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예. 아, 그래요? 아, 예, 잘 볼륨을. 됐습니다. 잘 들립니다. 들려요. 잘 들려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들려요. 와, 너무 잘 들려요. 아, 소리 터져요. 소리를 작게 했네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어드레스가 미스매칭이 되거나 아니면은 볼륨이 너무 아, 낮아서 예, 볼륨이 작게 돼 있었네요. 예. 예, 다행이에요. 예.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PPT 만들거나 그런 걸 해서 그런지 아직은 이렇게 띄워서 하는 게 좀 자신이 없어요. 예, 끝나면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직은 지금 바로 지금 현장에서 하는 게 조금 자신이 없네요. 아, 예, 수업이 네, 끝나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 그것을 혼자 이제 선생님들이 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다음 시간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화면을 분할해서 왼쪽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면서 예. 반대쪽에서는 실제 미리 캔버스나 다른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제가 보여준 영상대로 따라서 실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저처럼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면은 제가 설명하는 화면 띄워놓고 다른 예, 화면에다가 내가 크롬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 띄워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싱글 예, 스크린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 분할하는 걸 지금 습득을 안 해놓으면은 네, 예. 실습을 못 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분할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아직 크롬을 띄워서 하는 걸 아직 잘 못하겠어요. 예, 일단은 예. 좀 예. 끝나면 연습을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고 예, 혼자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줌을 네, 알겠습니다. 줌을 로그인해서 상대방이 파트너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냥 내가 화면을 공유를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반대쪽은 그러면은 내 얼굴만 보이겠죠. 한 명도 안 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네, 반대쪽에다는 이 내 얼굴이 나오게 하고 한쪽에다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띄워가지고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훈욱 선생님. 김 사장님, 그 마이크 자체가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 거는 마이크 기능이 없다는 건가요? 네네. 그게 네, 이제 데스크탑인 경우에 네, 만약에 데스크탑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용 이어폰을 삽입을 하면은 그 스피커와 마이크를 동시에 이제 연결하는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데스크탑에서 지금 접속을 했고 내가 스마트폰 이어폰을 안 쓰시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얼굴은 보이지만 목소리도 안 들리고 상대방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데스크탑에 스피커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목소리는 들리기는 하겠지만 이제 본인의 목소리가 이 다른 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스크탑 쓰실 때는 이 이어 마이크죠. 스마트폰용 이어폰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우리 나그네 선생님 오늘 좀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미미 선생님? 미미 선생님 자리에 안 계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미미 씨, 얘기 대답해요. 들리시나요? 예, 네, 잘 아, 들립니다. 들려요. 오늘 처음 참여해가지고 오늘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듣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 그러셨군요.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그 핸드폰은 실습이 안 돼서 만약에 다음 수업 때도 스마트폰으로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그 다른 분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접속을 하시고 본인 거 가지고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리 캔버스는 스마트폰용 버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제 수업에 들어오시고 컴퓨터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분할하는 게 어려우신 분은 아예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접속을 하시고요. 줌 수업에. 그리고 본인의 컴퓨터로서는 실습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은 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